자, 이제 소비자 정보 처리 과정은 저희가 앞서 배웠던 거죠.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 있고 고기 하위단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문제 인식을 하고 정보 탐색을 하고 대안 평가하고 구매하는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정보 처리 과정이었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차시가 바로 이번 차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각하는 과정과 이제 학습하는 과정이 있는 건데요. 지각하는 과정은 바로 뭘까요?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극에 노출이 되게 되면 이 자극에 대한 것들을 받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개인적인 어떤 의미를 도출하기 위한 어떤 노출의 감각,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의,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해석 등의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지각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습하는 과정은 지각하는 과정이 있어야 학습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지각하는 그 학습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 지각 과정을 거치게 된 이후의 어떤 지각된 결과를 가지고 기억 속에 저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학습하는 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소비자 정보 처리 과정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간단하게 이제 개념을 살펴보실 텐데요. 소비자가 자극에 노출이 돼요. 예를 들면 마케팅 자극이거나 다양한 자극이 노출되겠죠. 노출이 되면 그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어떻게 돼요? 기억 속에 저장하고 어떻게 돼요? 또 필요할 때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새로운 정보와 연결시키는 이 과정, 이 자체가 소비자 정보 처리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마케팅 자극에 노출이 돼요. 노출이 되면 자기의 주의를 기울이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럼 그것이 어떻게 돼요? 뭐 이해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서 우리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는 거죠. 끄집어내어 새로운 정보와 이렇게 연결시키는 과정 자체를 바로 소비자의 어떤 정보 처리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용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잘 몰랐긴 했지만 우리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우리 기억 속에서 이제 내부 탐색이라든지 하는 과정, 외부 탐색도 있는 과정이 되겠지만 끄집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받아야 되는 정보하고 연결시키는 과정이 바로 소비자 정보 처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보 처리의 결과는요, 일반적으로 해당 자극물에 대한 어떤 지식으로 저장되어 현재나 미래의 구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상당히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어떤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정보 처리 과정의 유형들이 쭉 나오게 되죠.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노출이 되어 자극에 노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정교하는 과정까지도 거치게 되는 이게 일반적인 어떤 정보 처리 과정입니다. 그래서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 인식하는 것부터 해서 구매 후 어떤 행동 취하는 것까지 일반적으로 좀 봤죠. 5단계로 많이 봤지만 이 소비자의 어떤 정보 처리 과정 이 자체는 어떻게 돼요? 노출에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노출이 되면 이제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해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정교하는 과정까지를 어떻게 하게 돼요? 이 소비자 정보 처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할 때 이 노출되거나 주의하거나 할 때 그러니까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억에서 왔다 갔다 하긴 하겠지만 노출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과정에서도 이 기억이 역할을 하긴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언제 이제 기억이 더 역할을 많이 할까요?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서 기억이 저장되는 과정이 더 있겠죠. 기억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보통 일반적으로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감각 기억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느 책에서는 이 단기 기억하고요, 이 장기 기억을 얘기를 많이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보통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은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고, 그리고 이 교재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교재에서는 이 감각 기억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뭐 리더십 혹시 배워보시면 리더십의 정의도 몇백 가지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경영혁신 제가 하고 있는데 경영혁신 과목들도 보게 되면 혁신이라는 개념 자체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억이라는 부분도 만약에 어느 책을 보셨을 때 어느 책에는 단기하고 장기밖에 없는데 여기는 감각도 있네라고 하는 것 자체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각각의 이 책을 집필하신 저자분들이나 또는 이 학자들마다 본인의 생각이나 이런 의견들이 다 틀리잖아요. 조금씩은.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요 세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주교재 중심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기억하면 단기랑 장기를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감각 기억까지도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보 처리, 소비자의 어떤 정보 처리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대체적인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를 이해하고 평가를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가 첫 번째고요. 이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실시한 구매 결정을 사후적으로 약간 정당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가 만약에 만족하지 않으면 인지 부조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것처럼 아니라 만약 우리가 구매를 했어요. 그럼 사후에 어떻게 돼요? 내가 이 구매 결정한 부분을 상당히 정당화하기 위한 하나의 개념으로 해서 이것을 보는 거고요. 또 주각적인 어떤 구매라든지 또는 구매 연기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시장 환경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반복적으로 구매되는 어떤 제품이나 상품, 뭐 어떤 서비스 등이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하고 판매점에 대한 것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가격 등을 회상하기 위함이 바로 어떻게 돼요? 이 소비자 정보 처리 과정의 어떤 목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